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농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그니스의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44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군요. 예,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다들 시작해 봅시다. 예, 이제 소 챕터로서 제2의 국토 개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토지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워낙 국토가 좁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가 유한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니다. 땅을 늘리고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국토 중 거주지, 공업용지, 도로 등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전 국토의 4.2%에 불과하다.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이 6% 정도라고 하니 그 수준까지만 높여도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임의 관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환경 보존과 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한 바다를 메워 나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원료와 제품 수송에서 유리한 임의 공단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미국을 앞지른 것도 임의 입지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포항 제철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있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남한 면적 300억 평 중에서 버려진 산지가 200억 평인데 그 절반인 100억 평은 경사도가 20에서 30도 정도 되는 땅이다. 유럽에 가면 30도가 훨씬 넘는 경사지에 초지나 과수원이 있고 어떤 곳에는 소규모 도시가 자리 잡은 것도 보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경상화 심하면 기껏 고음 위주로나 쓸 뿐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부터 버려야만 우리 토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국토를 확장하는 것과 함께 수직적으로 늘려가야 한다. 토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에는 백중규모의 자접형 복합 빌딩을 지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옆으로 눕혀서 지은 건물들을 수직으로 세워서 땅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30년 전 세계 미래학회에서 펴낸 퓨처리스트는 2000년이 가기 전에 사람들은 한 건물에서 일과 생활을 함께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콜라룸푸르, 싱가포르, 도쿄 등지에서 몇 년 전부터 초고층 복합 빌딩을 지어서 도시를 재개발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퓨처리스트의 예측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도시 하늘 못지않게 지하 공간도 토지 개념으로 인식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토는 도로망을 따라서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세로 중심의 도로 건설에 가로 개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날줄과 시줄을 엮은듯 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토개발의 기초가 된다. 문제는 규제, 통제, 억제 일변도의 국토개발 시스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토지정책은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 개발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 400년 전 일본의 토쿠가와 이에야스는 막부시대를 열면서 당시 국부의 잣대였던 농지를 늘리기 위해 신전개발을 장려했다. 농토를 개발해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 7년간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 정해진 세금의 50%만을 징수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은 뒤에도 국토개발은 계속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 상인 자본을 활용해서 정부 기업의 결합에 의해 제3세타 방식으로 대규모 논밭을 개발한 것이다. 그 결과 45억 평이던 농지가 100년 만에 2배인 90억 평으로 늘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머지않아 남북 통일이 될 텐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통일시대의 경제 규모를 제대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토지를 늘리고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국토개조가 시급하다. 국토개발은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적 손실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번 챕터에서는 산악지대인 스위스도 국토를 절반 가까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우리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 스위스는 우리보다 더 열악했던 환경에도 선진국으로 살고 있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기업 장수론. 기업 수명 30년설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30년 전의 100대 기업 중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16개에 불과하며 10대 기업 중에서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 그만큼 기업의 생명력이 약하다는 증거다. 기업은 유기처럼 볼 수 있다. 그대로 놔두면 마치 생물처럼 노화하고 소멸한다. 창업기에 활발하게 성장하던 기업들이 곧 성숙기를 맞고 그 시점에서 변신할지 몰락한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연고성세를 길을 걸었다. 어떤 산업도 번영의 정점에 도달하면 쇠퇴 길로 접어드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 기업 역시 이 흐름에 따라 땜려 언젠가나 망하게 되므로 스스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발전, 성숙, 변신, 재발전이라는 기업 수명 사이클의 선순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기업은 변신을 통해 얼마든지 새 생명을 얻고 장수 기업을 넘어 영속 기업으로 갈 수 있다. 듀퐁, 엑슨, GE처럼 100년을 넘은 기업들이 세계 인류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시대 정신을 앞서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조만간 고도 성장기에서 안정 성장기로 접어든다. 이때는 경영 환경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변화의 제도를 정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할 것이라는 우울한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장수 기업으로 가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내가 보기에 다음 세 가지를 갖추면 최소한 기업 수명 30년설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위기의식이 높아야 한다. 진정한 위기의식은 비록 사업이 잘 되고 업계 선두의 위치에 있을 때라도 항시 앞날을 걱정하는 자세다. 경영난에 빠져 부도를 걱정하는 것은 공포의식이 지나지 않는다. 위기의식을 가지려면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변화에 대응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우선 조직과 사업에 있어서 필요없는 군더더기를 없애야 한다. 아무리 효율적인 조직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불면서 관료주의가 된다. 이런 불필요한 군사를 줄이고 그 힘을 미래 변신 쪽으로 돌려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장기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경영해야 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살아가다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시달려 결국은 탈진하고 만다. 시류에 편성하여 소탐대실의 우려를 범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 본질을 차근차근 구현해 나가는 경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창의가 발휘되는 기업 문화가 필요하다. 기업은 성장할수록 중한 집권적으로 되기 쉬운 속성이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결코 창조적 변화가 생겨날 수 없다.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살아있는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조직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스스로 끊임없이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위기 존재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러기 때의 향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80년대에 파탄 일보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뉴질랜드의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는 정부의 규제 완화였다. 규제가 많은 나라에서는 기업이 공장 하나를 짓는데도 수없이 많은 인허가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가 위축되기 쉽다. 또 규제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 인력보다 많은 공무원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국가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뉴질랜드의 경우 84년부터 13년간에 걸쳐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감축했고 동시에 많은 규제를 완화해 국가 경제를 크게 호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의 각종 규정도 정부의 규제와 유사하다. 기업의 조직 규모가 커지면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조직 운영 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규정은 업무 처리 합리성을 높여주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신속한 의사결정과 창조적 도전 의식이 중요한 사항에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규정에 얽매이다 보면 시간 경쟁에서는 뒤처지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는 직원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규정이 아무리 많아도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직이 커지면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기업의 경영 철학, 임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가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공유 가치는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구성원 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 마치 떼지어
나는 기러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향도와도 같은 것이다. 어느 경영자에게 들은 것인데 미국에서 이익 많이 내기로 유명한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 점포 입구에 1조, 고객은 항상 옳다. 2조, 고객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1조를 다시 보라. 라고 쓰인 팻말을 보았다고 한다. 대색해 볼수록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번 내용에서는 어느 조직이나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드가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리드와 이를 따르는 조직원들이 행동이 통일될 때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을 놓고 간단히 운이 좋다고 평하는 경영과 있다. 그러나 사업을 해본 사람은 운이 좋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공하려면 그에 값하는 남다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치는 사업 성공의 요처로 운, 근, 둔의 세 가지를 꼽으셨다. 여기에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보탠다면 먼저 운이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그러기에 운의 이면에는 남문을 고뇌한 노력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근이란 고객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한 끈기와 집념을 의미하고 둔은 장기를 부리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나는 선진이 말씀하신 운, 근, 둔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하는 마음가짐을 다음과 같이 정해두고 있다. 먼저 사업 초기에 다졌던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기업인이 잠시의 성공이나 실패에 흔들리면 큰 성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의 호불랑 때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를 자문하면서 초심을 다시 새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둘째는 일시적 이익보다는 신용을 얻으려고 해야 한다. 어떤 고객도 좋은 품질과 친절한 서비스를 원하지 불량품이나 불친절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에게 한번 신용을 잃게 되면 아무리 좋은 품질, 싼 가격으로도 고객의 발길을 되돌려 놓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기업들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있다. 그들은 고객을 향해서는 발도 뻗지 않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소홀히 하는 기업을 오래가지 못한다고 본다. 기술 발달이 자동화를 실현하고 첨단 컴퓨터와 시스템화를 불러온다 해도 일의 중심은 언제나 사람이다. 나는 경영자로서 사람을 소중히 해서 얻은 돈을 무의미하며 부끄러운 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부실 경영은 기업주나 경영진만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는다. 수많은 종업원과 그 가족 생계, 협력업체의 경영에 부담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주름살을 만든다. 나는 기업을 잘못 경영하여 부실하게 만드는 것은 경영상의 범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모름지기 기업 경영에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기업을 알차게 살찌워야 한다. 나는 천년 로마가 멸망한 것은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도 그 근본 원인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양적 성장에 자족하여 저성장 시대가 요구하는 질적 전환이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인은 조직에 나타나는 자만과 오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사업이 자기의 힘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태만과 부패가 시작되고 고객이나 제품 개발에 소홀하게 된다. 자연히 신용과 이미지 추락이 뒤따르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에는 더 이상 앞날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사업하는 사람의 망가짐에는 나의 바람은 삼성이 인류기업이 되어 인류국가 풍요로운 가정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서 한 국가를 넘어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생활하시고 멋진 하루 되시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